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업종별로 급등, 급락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목별 장세이기도 하고 업종별 장세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고점 부분에서 좀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마 차익 실현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었겠죠. 우리가 잘 커버링 잘 했어요.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정리한 건 실린 것도 잘한 겁니다. 그 후로 마이너스 18%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잘 우리가 손실은 적게 커버를 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엔터주가 어떻게 됩니까?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새롭게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것들은 조정을 깊은 거,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낮은 구간에 있는 것,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222 이동평균선 그 라인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우리가 그냥 신규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 하에서 지금 최근에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럼 조정받은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간 가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예,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뭡니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간의 텀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뭐 길진 않을 겁니다. 이번 주 넘어가면 되니까 이게 항상 보면 광복절을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가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광복절을 앞뒤로 해서는 좀 비수기예요. 그리고 또 8월 한 20일 넘어가면서부터 한 9월 한 15일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장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머니케어 뉴스는 지금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겠죠. 미 9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된 확률이 90%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확정적인 사건이 아닌 걸로 다 주식시장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 컨센서스가 90%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90%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쯤 되는데 아니래 그러면 뭐 아닌 걸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하고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사건의 내용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 왜?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시장 컨센서스가 인하 쪽에도 무게를 더 많이 실어둔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는데 아주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다. 왜? 연준이 있으니까 연준이 그 나머지 것들을 커버링 한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다라는 표현을 갖다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복기해 보시면 또 제 방송을 착실하게 들어주신 분들 같으면 어렵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방송들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론이 납니까?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건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뭐 항상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FOMC가 있는 그날까지는 금리 인하 이슈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방이 경직될 거다. 그 사이에 움직일 것들은 보통 금리 인하에 강한 것들은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이다. 다만 트럼프가 이번 주까지는 헛소리하고 모먼소리, 멍멍소리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거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첫 시그널이 들어온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내일이 또 우리가 또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광복절 앞에 연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정도쯤에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또 매수할 건 또 포지션 좋은 건 또 매수하고 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 유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 또 한 종목을 또 정리를 했죠.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중장기로 가는 쪽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S 일렉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마 LS 일렉 같은 경우 다시 원점 타격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0만 원 이하 쪽에서 우리가 포지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LS를 갖다 계속 지금 드리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뭐 LS하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에는 전선 변압기 쪽으로 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뭐 자사주 소각하고요. 배당도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방은 좀 경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회사 LS 에코에너지도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관련된 전력 설비, 사업 이런 것도 원전 설비 뭐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이 LS가 굳이 나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뭐 한다? 네, 비중 확대 혹은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쪽 LS 계열이지 않나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고요. 8월 8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 여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JYP 빠지고 YG 빠지고 지금 엔터 쪽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게 쉽게 보면은 컨텐츠 쪽도 대부분 빠져요. 드라마 제작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업종이잖아요. 업종 전체가 어떻게 돼요? 셀, 온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없죠. 뭐 얘라고 뭐 독불장군 아니니까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락을 했죠. 반등을 치고 올라왔죠. 다시 눌려주면 우리는 또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대 딱 보세요. 9시 1분. 아마 이 시간대 제가 저 캡처하는 시간대하고 요 이후의 시간대는 53,800원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까지 나오고요. 저도 그때 열심히 동시호가라니 죄송합니다. 시장가로다 눌러서 매도를 쳤고요.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53,600원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10%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침에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9시 반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어때요? 이게 8시 반부터 9시 반 정도에는 항상 어떻게 돼? 일단은 비밀번호 누르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번호 다 눌러주시고,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MTS든 모바일이든, 그죠? 다 요걸 갖다 어떻게 돼? 일단은 오는 시켜놓은 상태에서 항상 진행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글쎄요, 오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분 정도 같으면 좀 앞으로는 좀 조금 개선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존비주원 제가 모니터링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사실은 오늘 제주은행 관련된 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 일반 대기업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산법에 걸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그러면 은행권하고 같이 해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은행권이나 금융권이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존비주원이다. 더존비주원은 제주은행의 또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가이던스도 과거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실적도 나쁠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까지 올 수 있죠. 당연히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아래쪽 열어두고 또 여기서 오히려 쳐주면 땡큐하고 가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돼 아래쪽에서 비중 관리하고 평단 관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9시 4분 그러니까 바로 DOU를 갖다 정리하고 나서 바로 동시에 저는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67,300원에 신규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또 올라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뭐 100원, 200원 더 높이 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평단 조정 한 번 더 할 때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항상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비중 확대라든지 또 비중 뭐 축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타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입해 두시고요. 나머지 건 드립을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테크웨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왜 평단가를 그 기준치에 맞춰놓고 우리가 드리블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쭉 드려볼 거예요. 자, 60일 동안 직전 60일 평단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8.57%를 들고 있는데요. 31,661원이 그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도 물려있는 건 분명히 맞겠죠. 오늘 뭐 3만원 찍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계산해 두는 거죠. 직전 또 120일 평단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죠. 외국인이 7%, 기관이 6.99%.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60일하고 120일 사이 구간에 있는 그 비중 전체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냥 8%, 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31,000원은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34,000원 정도는 가줘야지 많은 그 뭡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수익화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 회사에 뭐 3분기 가이던스, 4분기 예상치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쨌든 지금 뭐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진행을 하다가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가 좀 조정하고 맞추는 그것들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놓은 국에 얼마요? 31,100원 정도의 비중 100%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같은 비중이 좀 많잖아. 우리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보면 종목별로 한 30% 정도가 평균 그 에버리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70% 비중은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예. 바로 요 금액 있잖아요. 31,661원, 뭐 661원이면 안 나오겠지. 그렇죠? 대략 뭐 31,000원 정도 수준에서 70% 정도는 일단 비중 축소 해놓고 나머지 걸 드리블 해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평단가를 이야기하거나 뭐 여기 맞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걸 다 계산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우리가 하면서 왜 저 구간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록 조금 더 어떤 경우는 120%갈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저걸 맞출 수 없다면. 그래서 최저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적군의 가격, 그죠? 적군이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개인은 개인끼리도 적군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개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파악해 본 바, 개인은 훨씬 이거보다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맞춰놓고 승부수를 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놓게 되면 시간이 좀, 나머지 것들은 뭐에다 맡겨두면 됩니까? 예, 시간에 좀 편승을 좀 해주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뉴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이 뭐 그죠? 그 목표가를 79,000원 땅 때리는 바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미래 가치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수업의 자산 가치라든지 혹은 또 기본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 그다음에 지금 게임 신작들이 계속 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고 같은 거 계속 들어올 텐데 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 기본 매출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오버행 이슈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제가 또 파악을 해봤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전체 포션으로 하면 한 6%, 7% 되는 것들을 88,000원 정도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단가가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맞춰놓은 금액이 얼마야? 85,900원. 여기다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우리가 더 아래쪽에서 좀 자리가 잡히고, 저는 뭐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 구간 자리, 그 자리에서 조금 우리가 비중 확대해주면 충분히 또 한 8만 원, 뭐 제가 볼 때는 3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한 88,000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또 우리가 아주 뭐 소소한 수익만큼은 또 만들어내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 증권사에서 상당히 크게 가이던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건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9만 원보단 다 대부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라인은 그러니까 온다라는 것들이고 이 윗단을 못 넘어가는 거지.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뭡니까, 컨센서스가 좀 엉키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보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분위기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커버링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88,000원 정도에서 트레이딩 87, 88,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는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거, 이 기준치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번 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메이톡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회사 내용은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괜찮아질 겁니다. 뭐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경쟁 치열한 건 뭐 언제는 안 그랬어? 뭐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하고 그래? 지금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더 증가되느냐. 거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국내 매출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만의 포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플러스 알파의 시장 확대 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국내 관점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낮춰놓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12만 원 찔러놓은 사람인데 내가 나중에 두고 볼 거야. 그 애널리스트 왜 국내 시장만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포커스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 다운을 시켜야 됩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 가동 시점이나 대체적으로 다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럼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뭐 호구야? 대부분들이 목표가는 대부분 19만 원, 20만 원 찍어놨는데 12개월 포워드로 왜 그럴까? 어차피 똑같이 12개월 포워드 찍는데 12개월 동안 글쎄 도대체 주가를 보고 계산한 건지 아닌지 그건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본 건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평단가, 적군들의 평단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 보니까 지금 우리가 15만 6천 원 여기가 제일 낮은 구간이더라. 단기적으로 보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왜? 이건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15만 6천 원, 16만 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15만 3,850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구간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 들어오는 거 포인트 볼 때 평단 조절해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 3천 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1만 5천 원, 11만 원 그 정도 가면은 거의 뭐 완전 바닥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자, 그럼 비중 40% 업사이드 넣으면 우리는 12만 원대 중반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지금 현재 주가보다 조금 높은 자리인데 충분히 저는 승부수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이 분석이 설사 맞든 틀리든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높게 올라갈 확률이 좀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항상 100% 완벽한 것은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을 기본 거래하면서 상대방 우리의 경쟁자들의 기준가 정도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는 충분히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5만 5천 원에 보통 알람 걸어두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아래로 눌릴 때는 쫄지 말고 더 사도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400원 뭐 요 구간이죠. 이 구간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지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밀어 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다. 우리 요 구간에서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10%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레의 현재 실적이나 올해 실적은 변동이 없죠.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인정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시간을 둬야 돼요. 최근에 보면 자꾸 이상한 것들 정부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왜 뭐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참.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상태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이 종목은 많이 들고 있어요. 36,000원 정도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000원 오면 그럼 정리하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이제너럴 MP 평단이 34,075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4,000, 6,000원 뭐 이 정도 간다 그러면 기본은 충분히 나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꼭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개인들이 수급이 좋다는 건 로봇 테마가 돌아야 되는 거.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버텨줘야 되고 우리가 60% 비중으로 갔다가 30%로 비중 다운 시켰잖아요. 어제 장중에서 이거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못하신 분들도 저건 분명히 참조해서 36,000원짜리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조절해 주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봇 테마 들어올 때까지는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로봇 관련된 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자, SS랩 최근에 보면 수급 현황이 상당히 좋아서 좀 끌어올려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2,585원 왜 여기다 맞췄냐라고 하면 트레이딩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하고 뭐 이렇게 개인들 전체적으로 그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아, 저 정도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맞춰놓을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출구 전략도 펼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로 마이너스 한 2% 정도 도달됐을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걸어둔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 정도면 여기서는 좀 비중 축소하고 사실 SS랩은 제가 비중 축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새로운 종목도 다른 거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소폭에서는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분명히 또 못하신 분 계시겠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 결정이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마이너스 3% 안쪽에서는 그 손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 해 나가는 거라는 것들이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거 손실을 봤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아마 평생 불편할 거야. 그래서 보통 저는 플러스 5% 쪽으로 안쪽에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자 수익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뭐 그런 거 정리하고 마이너스 한 3%짜리 뭐 이런 거 정리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종목 교체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요. 저도 뭐 플러스 5%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기록에 남기지도 않잖아요. 수익이 난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때 비중 조절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수시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수익은 5% 이상인 거, 그죠? 거기가 이상인 거 중요한 거고, 손절은 항상 마이너스 3% 안쪽에 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 안쪽에서는 우리가 드리블을 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야. 이렇게 조절을 할 때, 난 플러스 5% 정도 4%짜리 있는데 마이너스 있고 손절 처리 같이 쳐.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운 거 해. 그게 기회비용을 너무 아까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 이건 아무것도 못 버리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할 땐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항상. 저는 그리고 좀 정한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십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앞으로 가면서 그냥 제가 월간 마무리할 때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목표가 1,000만 원 버는 거였어. 근데 1,000만 원보다 넘게 벌었어. 그럼 그 정도에서 좀 뚱뚱 털어주는 거예요. 월간 밸런스 시트 개념으로서 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글쎄 연말까지 가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재고 정리는 어떻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털 때는 한 번에 터는 거다라는 거. 다만 손실 보고 터는 게 아니잖아요. 밸런스 시트가 플러스 상태, 한참 플러스 상태일 때 해주는 거 하나씩. 그래봤자 우리가 한 달에 한 종목 정도밖에 그런 게 안 생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